1982년 32살의 김철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품삯 2만 원. 그 돈으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죠. 첫째 민수, 둘째 민정, 셋째 민호. 아내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조금이나마 보탰지만 늘 모자랐습니다. 괜찮다.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째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김철수 씨의 월급으로는 새아이를 공부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허리는 점점 휘어갔고 손톱 밑은 늘 시멘트 가루로 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죠. 아빠는 괜찮다. 너희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시간은 또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민수의 결혼,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35년간 살았던 전세집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월세방이라도 괜찮다. 애들이 잘 살면 되지.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김철수 씨는 70세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자기 집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50년간 무거운 것을 들고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일한 대가 허리는 심각하게 휘었고 폐에는 진폐증까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현장 일은 힘들겠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김철수 씨는 73세의 나이로 마지막 공사장을 떠났습니다. 월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밥을 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있기가 힘들어졌구나. 아, 그런데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좁고 그리고 애들이 곧 입시라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수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좀 바쁜데 무슨 일이세요? 민정아, 아버지가 요즘 혼자 지내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아버지, 제가 지금 야간 근무에 주간 근무까지 하느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제대로 못 모실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막내 민호. 아버지, 사실은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저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3번의 전화, 3번의 거절.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친 가족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문이 닫히고 김철수 씨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까지도 자식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 알고 지내던 연탄 가게에 일하던 박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문 들었는데. 혼자 계신다면서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철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집에 빈 방 하나 있는데 잠깐이라도 같이 지내시죠. 김철수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 드셨어요? 병원에는 언제 가셨고요? 혈육도 아닌 남에게서, 자식에게서도 듣지 못한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철수 씨에게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박순자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고, 김철수 씨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줬습니다. 선생님 손맛이 좋네요. 옛날에 요리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해먹다 보니. 박순자 씨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둘을 키웠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고. 민수야, 나는 지금 괜찮은 곳에 있단다.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아버지, 제가 요즘 승진해서 여유가 좀 생겼는데 이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괜찮다. 김철수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없었고, 이제 와서 미안함에 연락하는 것도 늦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둘째, 진정한 사랑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점.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짜 가족을 놓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줄 열린 문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